오래된 골목에 들어선 창고들은 동네의 공동 거실입니다. 한때 군사 벙커였던 기다란 건물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도심에 핀 거대한 꽃 한 송이는 서울 시민들의 숲과 정원이죠. 오늘 건축 탐구 집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갑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이분들, 서울시 건축상 심사위원들이십니다. 서울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찾아 주택, 상가, 공공건물 등을 살펴보는데요. 이야, 이게 재밌네. 올해로 40년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발굴해온 서울시 건축상은 도시에서 건축의 역할을 묻고 찾아왔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건축이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상작품들을 만나러 도시산책 떠나볼까요? 도봉산이 바라보이는 풍경. 등산객들이 지나는 길목에 1년 전 도서관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봉산 앞에 자리한 이 도서관이 바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일에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네요. 노 수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자연이 확실히 가까이 있습니다. 또 산보로. 우리가 서울 하면은 그냥 강남 같은 도시 일변도에 막 큰 빌딩만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구도심에 어떤 오래된 역사 지구가 있는 반면에 또 도봉구 이쪽은 이쪽에 보니까 저기가 도봉산이고 저기가 북한산이고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저쪽에는 수락산 있고 완전히 그 등산인들의 성지인데요, 성지 보니까. 서울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가까운 이곳에 2년 전 도서관이 새로 들어섰는데요. 김근태 기념도서관입니다. 김근태 선생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동상이 이렇게 막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압적인 동상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 얘기 좀 해볼까? 뭐 어서 와 이런 느낌이어서 따뜻하고 좋은데요. 고인의 동상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도서관. 정면은 마치 서가에 책을 꽂아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멀어지는 풍경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거내는 것 같죠.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프레임으로 막 나눴어요. 이게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과 벽과 이 보들이거든요. 그 순수한 구조들 사이에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건물의 인면을 좀 약간 단순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한 면이 아니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요철이 생기면서 공간이 굉장히 풍성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할 말이 많은 공간. 할 말이 얘기해 줄 게 많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게 많은 공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내부는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가운데에 작은 정원이 맞아줍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입구에서 웅장하고 화려한 홀로 연결이 되는데 색다른 풍경이네요. 그리고 중정은 도서관 곳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부를 나무와 유리로 구성한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덕분에 밝은 느낌을 주는데요. 도봉구 주민들은 물론 등산객들의 휴식처가 돼준다죠. 내부의 여러 공간 중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계단의 한쪽 벽을 높은 책장으로 활용한 서가입니다.
잠시 앉아 책 속의 글귀 몇 구절을 읽고 싶은 장소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단 아래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버려질 수도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계단식 서가로 만들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이 바닥 면적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데 입체적으로 아주 큰 서가처럼 느껴지게 그런 도서관 느낌이 되게 만들었네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서가에 꽂힌 책들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선. 덕분에 책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깔끔하게 이제 서가에 돼 있고 이쪽에 이제 책상들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서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까 내가 올라왔던 길도 돌아볼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는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서 여기서 책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서가하고 이 그 열람하는 공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네. 생각곳은 김근태 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의미합니다. 열람실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꺾이고 작아지는 외벽의 모양을 따라 내부에서 생겨난 여백. 그 여백 양쪽에 기둥과 기둥을 놓고 길게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서가를 따라 걷다 보면 도착하는 이곳은 도서관과 기념관을 잇는 브릿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뻗은 텅 빈 책장을 마주하게 되죠. 세 개의 층을 연결하는 이 책장은 365일 비워져 있는데요. 고 김근태 선생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렇게 실물의 책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냥 브릿지 몇 걸음 건너왔을 뿐인데 뭔가 이제 여기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관장님이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 먼저 와서 네. 도서관은 쭉 둘러봤고요. 네. 이쪽이 이제 기념관 영역인가 네, 네. 봐요. 이름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뭐 생각꽃, 네. 뭐 기억꽃, 이런 거는 장소를 이제 의미하는 네, 거겠죠. 네, 그렇죠. 이 도서관동, 네. 중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도서관동이고 이쪽은 기념관동인데요. 네. 도서관동은 생각꽃, 그다음에 기념관동은 기억꽃. 기억을 하는 예, 식으로. 편안한 우리나라 말로 네. 좀 바꿔봤습니다. 가실까요? 네. 가실까요?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 기억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김근태 선생을 기리고 민주화 역사를 공감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라키비움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입니다. 라키비움이 좀 생소하실 것 같긴 예, 처음 한데요. 들어봤어요. 예, 예. 그건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 전시관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네. 서비스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기록관, 박물관 그러면 엄숙하니까 조금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도서관은 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문을 열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은 게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옥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적어보낸 손편지에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판에서 고문을 폭로한 과정이 생생하게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는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김근태 선생의 강인한 정신처럼 우뚝 선 도서관. 숭고한 희생과 의지를 기리고 담은 공간 여행. 그 여행의 끝에서는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리면서 탁 트인 자연을 만납니다. 인간을 위한 도서관 그러면서 우리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한 시대를 기억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는 위치로는 정말 너무 절묘한 곳이고 일단은 밑에서는 건축으로 감동을 했는데 위에 와서는 이렇게 자연으로 감동하면서 네. 끝나게 되네요.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책들을 만나게 하는 곳이고 기념관은 굉장히 특수한 기록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니까 두 가지는 상당히 굉장히 상반된 어떻게 보면 용도거든요. 뭐 이 두 공간을 아예 정말 물리적으로 냉정하게 분리한다면 벽을 그냥 딱 세워서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다른 두 개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할까. 그래서 여기는 중정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닌 공간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면서 잠깐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과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축적인 장치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서울 도심 한복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곳곳에 숨어있는 텃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틈에 대상? 아니, 최우수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풍경이 비를 머금은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 신림동 번화가에서 얼마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무슨 숲이 우거지고 보니까 텃밭들이 또 꽤 있네요, 여기. 아, 강감찬 텃밭이라고 이렇게 써있네.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강감찬 장군의 뭐 기억이 있는 곳이라서 이 동네에 낙성되고 그다음에 텃밭 이름도 강감찬 텃밭이구나. 그 텃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공간. 제일 먼저 아담한 온실이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여기 무슨 온실이네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아유, 예, 아, 예. 이거 손 좀. 네. 이거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서울에. 네. 아, 여기는 완전히 무슨 농촌 같아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여기는 그러면은 농사도 짓고 뭐 그러는 데인가 보죠? 그렇죠. 농업센터? 강감찬, 예, 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이니까 예, 이 도시민들이 예. 텃밭 농사라든지 원예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농업센터로서 배우는. 뭔가 좀 교육도 하고 교육받고. 또 동기부여도 예, 해드리고 예. 아, 내지는 여기서? 자연과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하는 데군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예.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농업센터는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1층과 2층에 식물과 사람을 위한 온실 공간을 그리고 전시와 강연을 위한 실내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실은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 바닥이 되게 특이해요. 예, 이게 철제 이제 그레이팅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그레이팅이고 이거는 익스펜디드 메탈이다 그래가지고. 네. 예, 이제 우리 전문 용어인데. 근데 그런 게 이게 이제 되게 특이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다리처럼. 이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예, 어떤 점에서 제가 편리하신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깥에서 그 텃밭 활동을 하고 예. 흙이 묻힌 채로 들어왔는데 예. 아, 맞아. 바로 저 실내로 들어가면 이 흙을 처리하는 게 참 힘든데 네. 이런 그 철망으로 구멍이 된, 철망으로 예. 돼 있으니까 일단 네, 흙도 털수가 떨어지고 있고, 예. 여기서 바로 저는 씻어요. 그럴 수 보여드릴까요? 있겠네.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예.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씻고 이렇게 장화에 묻은 흙을 씻어내다 보면은 아래 화초에 물을 주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래서 밑에 땅을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지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살짝 띄운 다음에 이런 거를 까는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농사는 계절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다양한 식물과 농작물을 심고 거둡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건데. 예. 바나나 어린이들이 가장 가장 어른도 좋아하는, 좋아하는 어른도 과일. 좋아하죠. 네. 아, 이렇게 달리는구나, 바나나가. 바나나 나무는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의 상징과도 같다는데요. 시기만 잘 맞으면은 직접 맛볼 수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바나나 이외에도 오렌지와 레몬, 망고 같은 열대 과일과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설계 단계부터 이런 식물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겠네요. 그거 설계하시는 분이. 그래서 사실 이런 아열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네들을 위주로 저희가 환경을 설계를, 예. 맞춰줘야 되니까 저희가 일할 때는 조금 덥기도 하고 그러겠다. 그렇죠. 습기도 조금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베트남 기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 여기는 면이- 베트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후는. 그런 면이 아, 있어요. 그렇겠네. 예. 온실은 온도 조절, 일사량, 환기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천창과 측창의 차양을 내리고 걷는다고요. 여기에 이제 블라인드가- 스크린, 블라인드 스크린이 있어요. 예. 그래서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저희가 차광을 차광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도 쫙 펼쳐서 예. 저희가 그 차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보온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내부에 얘가 단열층을 만들어주니까. 맞습니다. 가령 집을 짓고 이렇게 앞에 온실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또 겨울에는 식물이 냉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차양 보온 장치와 온수가 흐르는 난방 장치도 설치했답니다.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네요. 온실을 보니 또 다른 공간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여기는 씨앗 도서관이네. 책이 아니고 씨앗이 있나 보죠? 네, 씨앗을 대출하고 예. 반납받는 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씨앗을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는 거예요. 씨앗을 책 대출을 받듯이.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네. 소장님이 오시면 네. 저는 이제 씨앗을 드리고 받아서. 소장님이 씨앗을 받아서 어. 텃밭에서 열심히 네, 기르셔가지고 네. 저한테 또 이제 반납을 반납을 해주시는. 하고.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이 마감재들이 되게 특이해요. 네. 일단은 첫눈에 보이는 거는 저런 이제 벽에 네. 수직 정원이 있는 거 네,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런 시멘트 블록은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는 굉장히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거친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들어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공간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우리의 토종 씨앗을 전시하고 재배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다네요. 아,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런 씨앗들을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열람실. 네, 전시용으로 열람실이죠. 아, 여기 조선 수수. 그러니까 옛날 수수인가 보죠? 네. 이 씨앗 도서관에는 외래종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토종 씨앗 250여 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저장고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여기 호랑이 콩도 있어요. 아, 네. 이름이 이거 호랑이콩인데. 예,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볼 수 있나요? 예. 소장님 호기심 발동하셨네요. 아니 이거는 이름이 호랑이 콩 이게 왜 호랑이? 한번 손에 빼보셔요. 왜 호랑이콩일까요? 콩 무늬를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아니 딱 보면 알겠네요. 호랑이 무슨? 오, 야 이거 멋있다. 야 일부러 그려도 이렇게 그리기 힘들겠다. 이 호랑이 콩은 도시농업센터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콩이라네요. 나는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서관 책 꽂혀 있는 거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중압감을 주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다 귀여워요. 하여튼 그 이름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름을 읽는 것도 즐거움이 하나씩 될 것 같아요. 어금니 모양처럼 생겼다는 어금니 동부, 느린 참깨, 개골팥, 호래비 밤콩. 정말 이름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씨앗박물관의 재미를 뒤로하고 2층으로 가봅니다. 2층은 전시와 강연을 위한 도시농업 전시장입니다. 마침 도시 텃밭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네요. 농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호기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용도에 맞게 온실과는 다르게 쾌적하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시농업센터 옆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텃밭이 이 근처에 있나 보죠? 아,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요 바로 네, 옆에. 네, 요 또 네, 위에요? 네. 예. 넓어요?
조그만 텃밭입니다. 텃밭이니까 하긴 자투리 텃밭이니까. 텃밭이라고. 아, 산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네. 여긴가 보죠? 토종씨앗 최종포라고 써 있네요. 네, 간판 보이시죠? 어. 네, 자그마한. 둘이 텃밭. 네, 아, 진짜 정말 조그맣다. 손바닥만한 예. 네, 텃밭입니다. 아, 진짜. 버려진 땅을 가꾼 이 텃밭에서는 일일 농사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텃밭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다 이제 씨앗을 거두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심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씨를 채취하고 예. 또 관리하시고 이제 네. 예. 여기 또 무슨 호박들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우, 소장님, 호박 이거는 아니고? 예, 청주 오이. 오이예요, 오이? 노각이 되어서 아. 지금 달려 있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예, 노각 상태에서 저희는 씨앗을 채종을 합니다. 아 이게 오이구나. 네. 텃밭에 농작물도 갖고 본 게 언제가 싶은데요. 이곳에서라면은 도시농부 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 건물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자연이죠. 이 주변도 충분한 녹지가 있는데도 이 건물 자체가 어떤 도시 농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을 이 안에다 이식을 했는데 온실을 거쳐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온실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자연의 켜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앞으로 자연의 켜를 지나서 건물을 들어가고 건물에 들어갔을 때도 가운데에 통로가 있어요. 계단실을 통해서 가운데 통로도 역시 자연이 관통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이 건물 안에 파고들고 그 건물 안에도 자연스럽게 녹지들이 군데군데 배치가 돼 있어서 자연과 건물이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되는데 현대적인 재료로 가장 지금 많이 쓰는 재료로 자연을 아주 편안하게 이식을 한 그런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